요게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린 수업 시간 동안에 캠브랑 힐파이, 힐픽스의 이제 파이썬 버전이거든요. 그래서 힐파이인데 얘네들을 가지고 이제 실습을 해보려고 했어요. 보니까 요 핍 인스톨 할 때 요 앞에 느낌표를 치면은 그러니까 이 주피터에서 쉘 명령어를 치고 싶을 때는 이게 느낌표 치면 되거든요. 느낌표에서 pip install 그다음에 제가 이거 해봤더니 핍을 업그레이드 하라고 해가지고 처음 넣고 그다음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유저 한 다음에 힐파이 캠브 이렇게 하면은 설치가 되실 거예요. 자, 그다음에 필요한 것들을 이제 임포트를 하는데 이건 왜 했지? 이건 아마 필요 없을지도 몰라요. 시스템 OS는 그리고 넘파이를 np로 그리고 매트플로립으로 써서 이제 그림을 그리니까 매트플로립을 받아왔고요. 그리고 캔브에서 지금 내가 한 건 모델이랑 이니셜 파워 요것만 받았는데 나중에 더 다른 게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런 매뉴얼 봐서 하시면 되고 이 캔브랑 힐파이 매뉴얼은 이 노트북 바로 위에 제 위에 여기가 이제 캔브 도큐먼트고 그다음에 캔브 데모 파일이에요. 그리고 얘는 그 힐파이의 도큐먼트. 그러니까 도큐먼트를 보는 게 제일 정확하겠죠. 그죠? 버전에 따라서. 자, 그럼 처음에 할 일은 뭐냐면 파워 스펙트럼을 코스몰로지컬 파라미터에 따라서 그릴 거예요. 그 캔브에는 인풋 파일이 있거든요. 인풋 파일이 저렇게 생겼어요. 그 플랑크 2018.12는 저것은 내가 만든 건가? 아니면 여기서 나온 거 잘 모르겠는데 그 2018년도에 플랑크 최신의 최우도 값들을 넣어 놓은 거예요. 일단 열었으니까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뭐 하냐면 스칼라 CL을 켜고 텐서는 껐어요. 왜냐면은 R이 지금 디텍트가 안 됐으니까. 그리고 get transform는 켰는데 이 T는 true고 F는 false입니다. 그리고 렌징도 하라고 했고 렌징을 하라고 하면 이 캔브가 두 개를 줘요. 하나는 렌징 효과가 들어있는 거, 하나는 안 들어있는 거. 그래서 렌징을 추루했고 그리고 렌징을 할 때 렌징은 CMB 자체는 가우시안이고 리니어해요. 리니어하다는 건 뭐냐면 그 퍼터베이션 베리어블의 세컨드 오더나 그거보다 더 높은 거는 우리가 다 0으로 놓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CMB가 이제 적색이동 1100부터 우리한테까지 올 동안 중력 렌즈 효과에 의해 바뀌는데 그럼 1100부터 적색이동 0까지는 메터들이 막 클럼프니스가 증가하잖아요. 근데 그 더 이상 이제 리니어하지 않고 넌리니어한 상태가 되는데 그럴 때 이제 이 렌징을 위해서는 넌리니어리티를 고려를 해줘야 돼요.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런 거 다 싫고 그냥 나는 리니어 할래 0. 그리고 넌리니어 메타파워시스템 헤일로 핏이라는 거는 이제 그 김주환 교수님 요즘 강의해 주시는 엠바디 시뮬레이션을 돌린 다음에 각각의 적색 이동에 대해서 넌리니어리티가 얼마나 커지는지를 피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임피리컬하게 피팅을 한 게 헤일로 핏이고 그 다음에 얘는 넌리니어 CMB 렌징 얘는 아마 저 적분을 그냥 해놓은 그때 두 개가 비슷한 메소드인데 다른 프레스크립션이 되고 그리고 세 번째는 뭐 이렇게 한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넣느냐에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사실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오늘 할 거에서는 근데 여러분들이 좀 더 리얼리스틱한 렌징을 넣고 싶으시면 이제 3번을 하면 되고 그다음에 이런 파라미터들은 다 그 인터널 파라미터들인데 계산을 할 때 스칼라 파워 스펙트럼을 우리가 L 있잖아요. YLM의 L L을 얼마나 멀리까지 갈 것이냐 하는 거죠. 어제 제가 잠깐 계산했는데 그 플랑크 같은 경우에 그 레졸루션을 갖고 한 L이 2800까지 갈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L을 2700까지 계산을 한 거고 그다음에 K 이타 맥스 스칼라는 얼마나 멀리까지 적분을 할 것이냐 하는 거고 뭐 텐서는 똑같고 그다음에 이제 얘네들이 파라미터들이거든요. 코스모로스가 파라미터인데 뭐 오메가 B 이게 OMB가 오메가 B H 스퀘어 그러니까 토탈 베리온 덴시티고 OMC H2는
오메가 매터, 오메가 콜드 다크 매터 H 스퀘어고 OM 뉴 H 스퀘어는 뉴트리노 매스의 덴시티예요. 요거는 그냥 픽스 하셔도 돼요. 오메가 MK는 우주의 공간 공률. 그리고 허블은 지금 현재의 허블 익스펜전 레이트이죠. 67이라고 쓴 거 보니까 킬로미터 퍼 세컨드 퍼 메가 팔색이겠네요. 그 다음에 다크 에너지 모델은 지금 ppf라고 해놨네요. 근데 W가 마이너스 1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컨스턴트 W를 쓴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CMB 템퍼러처는 이 캠브에서 나오는 데이터가 템퍼러처 유닛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노멀라이즈 하려면 CMB 템퍼러처를 넣어줘야 돼요. 그 힐륨 프랙션은 지금 우리 우주에 힐륨이 얼마나 있냐. 그것도 CMB 영향을 주거든요. 왜냐면은 힐륨 프랙션에 따라서 힐륨 프랙션과 베리온 덴시티가 주어지면 우리가 일렉트론이 얼마나 많으냐가 주어져요. 왜냐면 힐륨 하나마다 일렉트론 두 개씩 붙어 있고 프로톤 하나하나마다 일렉트론 하나씩 붙어 있으니까. 그리고 2.046은 이거는 퍼니한 넘버인데 매슬리스 뉴트리노가 몇 개나 있냐는 거예요. 뉴트리노는 매스가 있습니다. 있어요. 그거 왜냐면은 우리가 태양에서 서머뉴클리어 리액션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은 얼마나 많은 일렉트릭 뉴트리노들이 나오는지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그 일본의 카미오카 광산 같은 데다가 물을 잔뜩 받아놓고 뉴트리노를 측정할 수 있거든요. 체렌코프 레디에이션으로. 그러면은 이제 일렉트론 뉴트리노가 얼마나 많이 오는지 알 수 있는데 우리가 관측한 게 태양은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열들이 발생하고 있는지. 그거보다 훨씬 작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퍼즐이 됐죠. 그래서 근데 알고 보니까 뭐였냐면 뉴트리노들이 처음에 일렉트릭으로 생겼다가 뮤온 뉴트리노, 타우 뉴트리노로 변신을 하는 거예요. 뉴트리노 오실레이션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뉴트리노가 내가 막 가다 보면은 일렉트릭이었다가 뮤온 됐다가 타우가 됐다가. 왜냐면은 그 뉴트리노의 시간 이볼루션은 양자역학에서 배운 해밀토니안으로 기술되는데 그 해밀토니안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플레이버 스테이트에 대해서 다이아고널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익스포넨셜의 IHT를 곱하면 뉴트리노 스테이트에 하나의 스테이트에 다른 스테이트가 변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뉴트리노 오실레이션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오실레이션이 왜 일어나냐면 뉴트리노가 매스가 있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뉴트리노 오실레이션이라는 건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몇 가지 개런티된 스탠다드 모델을 더 나아간 현상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거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연구를 하는데 이 넘버가 뉴트리노가 이제 보통 세 개가 있잖아요. 그 중에 지금 플랑크 어널리시스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베이스라인을 잡는 거는 매스 아이겐스테이트가 하나고 그냥 나머지 두 개는 매스가 없다라고 놓는 걸 이제 이 모델에서는 사용한 거예요. 근데 두 개가 아니라 뉴트리노는 개수잖아요. 하나, 둘, 셋. 근데 왜 여기 0.046은 뭐야? 혹시 이거 아시는 분 있어요? 뉴트리노 개수가 왜 두 개, 세 개가 아니고 3.046개일까? 우리가 숫자를 못 세서 그런 게 아니라 이거는 우리가 뉴트리노 개수를 파라메트라이즈 한 데서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뉴트리노를 내가 한 번도 여기서 얘기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뉴트리노 우리가 관측한 적이 없어요. 코스믹 백그라운드 뉴트리노는. 하지만 우리가 정확하게 뉴트리노 온도를 알고 있어요. 뉴트리노 온도가 CMB보다 약간 차가워요. 근데 그 차가운 정도를 보통 이제 계산을 해보면 11분의 4에 3분의 1 파워예요. 정확하게. 그런데 그 계산은 어떻게 나오냐면 뉴트리노가 옛날에 우리 우주의 템퍼러처가 메가 일렉트론 볼트였을 때, 굉장히 뜨거웠을 때, 그러니까 우주 빅뱅 시작하고 1초 후, 그때 뉴트리노가 그 코스믹 플라즈마에서 디커플 돼요. 더 이상 인터랙션을 안 하게 돼요. 빠이빠이 하고. 나는 너희들이랑 상관없어. 이렇게. 근데 그 다음에
그게 원 메가 일렉트론 볼트라서 좀 우주가 점점 식잖아요. 식다가 어 일렉트론 매스가 511 킬로 일렉트론 볼트거든요. 그거보다 더 식어 버리면은 일렉트론이랑 그 전에는 일렉트론이랑 파지트론이랑 다 있었어요. 왜냐면은 포톤 두 개가 항상 일렉트론이랑 파지트론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파지트론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근데 우주 온도가 일렉트론 매스보다 더 낮아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더 이상 포톤들이 일렉트론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렉트론이랑 파지트론은 서로 만나기만 하면 포톤으로 디케이 하는 거예요. 그 프로세스가 일어나면 포톤이 막 생기잖아요. 근데 뉴트리노는 그 전에 빠이빠이를 했기 때문에 더 안 생겨요. 그 뉴트리노에 비해서 포톤 템퍼러처가 더 높거든요. 그걸 이제 뉴트리노 디커플링에 따른 효과인데, 근데 그 효과를 계산을 하면 이거 4분의 1, 그러니까 11분의 4라고 했잖아요. 그거를 딱 그걸로 뉴트리노 템퍼러처를 정해 놓으면, 근데 그게 방금 내가 얘기한 프로세스가 완벽하게 딱 떨어지는 프로세스가 아니라 어떤 뉴트리노들은 인터랙션을 조금씩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일렉트론 파이트론이 애니힐레이트 할 때 뉴트리노도 가끔씩 생겨요. 그 생기는 게 요 정도, 4%. 그래서 그걸 넣어줘요, 항상. 그렇고. 그다음 이 부분은 뭐냐면, 이니셜 파워 스펙트럼이죠. 이니셜 파워가 하나 있고, 근데 피봇 스케일라, 이거는 그냥 파라미터고, 피봇 텐서 파라미터고, 이 스칼라 앰플리튜드가 보통 말하는 A 서브 S예요. 그러니까 초기 우주의 양자의 요동이 어느 정도 세기를 가지고 플럭추에이션 하느냐 하는 게 요거고, 요 스칼라 스펙트럴 인덱스가 우리가 파라미터 중에 n sub s라고 하는 ns 얘가 얘예요. 앰플리튜드가 10의 마이너스 9승이고 틸트가 0.966 정도인 이니셜 파워 스펙트럼을 사용하자라고 한 거고요. 좀 내려가서 리아이오니제이션은 어제 잠깐 얘기했었는데 그 CMB가 나온 다음에는 프로톤이랑 일렉트론이랑 컴바인 돼서 중성 수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우주 진화에 의해서 우리가 한 적색이동 20, 30 정도 되는 데에서 우주에 첫 번째 별들이 생기고 첫 번째 은하들이 생기잖아요. 그럼 첫 번째 별들이랑 첫 번째 은하들은 사실 그 우주론적 시뮬레이션이 우주론자가 보기에는 어떤 머신이냐면 덴시티를 에너지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UV들을 막 내놓으니까 UV 포톤에 의해서 다시 우주가 재이온화가 됩니다. 그래서 그 재이온화가 된 우주에서는 포톤들이 그냥 프리패스 할 수가 없고 옵티컬 뎁스가 있거든요. 그 옵티컬 뎁스를 넣어준 거예요. 플랑크 쟀더니 한 CMB 포톤 중에서 대부분은 다 그냥 우리한테 오는데 한 5.43%는 중간에 일렉트론을 만나가지고 한번 스캐터링을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이 옵티컬 뎁스입니다. 그것도 파라미터예요. 아, 뭐 렉페스트는 그냥 이거는 건들 거 없이 픽스라고 생각하면 되고 얘는 뭐냐면 그 리컨비네이션이 적색이동 1100에서 일어났다고 하는데 1100에서 딱 일어난 게 아니라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커브가 있거든요. 리컨비네이션 프랙션이라고 그러니까 히스토리가 있는데 그 히스토리를 사람들이 계산을 해요. 이것도 옛날에 피블 선생님이 70년대 하신 건데 근데 그 계산이랑 이 렉페스트라는 거는 그 이 계산은 되게 재밌는데 여러분들 그 ISM 배울 때 케이스 비 리컨비네이션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라이만 알파는 나오면 바로 옆에 있는 애를 다시 이온화 시키니까 라이만 알파는 우리가 이제 신경을 안 쓰잖아요. 그죠? 그거랑 똑같이 그런 식으로 리컨비네이션 이 프로세스를 모델링을 하려면 그 수소 원자의 에너지 준위를 1, 2, 3, 4 해가지고 한 100까지 해야 돼요. n 이퀄 100까지 해야 그 캐스케이드를 다 모델링을 해야만 이제 정확하게 리커멘드 히스토리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걸 다 해서 사람들이 계산했더니 피부 선생님이 옛날에 그냥
n equal 1, n equal 2 이 두 레벨로 한 거랑 딱 14% 차이 나는 거예요. 14%. 그게 바로 이 렉페스트 퍼지 팩터예요. 그래서 보통은 이걸 그냥 쓰고 아니면 정말로 이렇게 시리어스하게 하시는 분들은 저거를 직접 넣어요. 그 커브를.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벡터 모드 0. 음. 다른 건 별거 없고 요거는 이제 그 아웃풋 파일들의 그 뒤에 붙을 이름들을 정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스칼라 아웃풋은 스칼 CL 스타 D8이고 텐서는 텐 CL 스타 D8이고 렌징 된 거 얘네들은 그냥 프라이머리얼 CMB고 얘는 렌즈된 CMB들은 그 옆에 여기다 렌즈드 CL이라고 붙였죠. 그건 제가 그냥 이름을 쓴 거예요. 그다음에 다른 건 다 바이 스펙트럼은 우리가 안 할 거니까 넘어가고 피드백 피드백 넘어가고 마지막에 아, accuracy boost 요거 있거든요. 그러니까 L sample boost랑 accuracy boost랑 요런 것들은 이 캠브의 인터널 파라미터인데 얼마나 더 정확하게 CL을 구할 것이냐 하는 거거든요. 보통 이제 1로 놓을 때는 이거는 그냥 뭐 그렇게까지 정확하게 할 필요 없다 할 때 일인데 더 정확하게 하고 싶으면 이걸 높이면 돼요. 10, 1000 이렇게. 이 높이면은 코드가 느려지겠죠? 그 대신 좀 더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자, 다시 CMB로 돌아올게요.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이니셜 파일들을 그 read INI라는 건 이니셜 파일을 읽어라 하는 건데 그 이니셜 파일이 플랑크 언더바 2018.ini 를 읽은 거죠. 그래서 이 이렇게 읽은 걸 이게 지금 캠브의 파이썬 래퍼에 있는 펑션이에요. 그 펑션을 플랑크 2018 파라고 했고 그 다음에 캠브 get result를 이걸 넣어서 이제 캠브를 돌린 거죠. 돌린 걸 플랑크 2018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저 클래스 안에 다 들어있어요. 캠브 저 이니셜 파일을 가지고 돌린 것들이. 자, 그래서 두 가지. 그, 근데 파이썬 래퍼를 쓰면 좋은 건 뭐냐면 다 모든 것들이 프리 코딩 돼 있어서 그냥 읽으면 돼요. 파워스는 여기서 아까 플랑크 2018 클래스가 캠브 돌린 결과를 담고 있다 했잖아요. 이 클래스에서 토탈이라는 내 이름을 가진 그 오브젝트를 뽑아내면 걔가 ACL 토탈이고 unlensed scalar라는 이름을 가진 거 뽑아내면 걔가 ACL no lens가 되는 거야. 렌징 없고 렌징 있고 CL들이 있죠. 그리고 이제 Lmax는 이 토탈 여기서 쉐입을 찍어 놓으면 이제 L이 얼마나 있는지 나오잖아요. 거기서 2를 뺐는데 왜냐면은 0부터 시작하니까 L이 0이 모노폴. 그죠? 이거는 파이썬 컨벤션이기도 하고 줄리아에선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어쨌든 아니구나. 쉐입이니까 해야 되는구나. AL은 그래서 A 레인지도 요 Lmax 더하기 1 하면 0부터 Lmax까지 인티저가 나오잖아. 이거는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고 그 다음에 matplotlib을 열었죠. 그래서 피겨를 define 하는데 피겨 사이즈는 6,20 왜냐면 제가 그림을 4개 그릴 거라서 6,20으로 사이즈를 잡아놓고 DPI는 dot per inch거든요. 이거를 높게 하면 높게 할수록 그림이 더 정밀하게 나와요. 그 다음에 이 우리가 지금 ACL 토탈을 그리고 싶은데 이게 첫 번째 칼럼은 L이에요, L. 두 번째 칼럼은 이제 인덱스가 있는데 네 개가 있거든요. 그게 CLTT, EE, BBTE예요. 그래서 요거 이 각각의 케이스마다 내가 서브 플롯을 넣었죠. 네 개를 그린 건데 세로로 펼쳐서 네 개를 그려라라고 한 거고 그 다음에 X 리밋은 2부터 Lmax까지, Y 라벨은 이거. 그리고 파이썬에서는 여기 달러 표시를 하면은 그 레이텍으로 쓸 수 있어서 이쁜 폰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렸어요. 이게 CLTT. 지금 방금 여러분 돌려보시면 나오겠지만 얘가 CLTT죠. X축이 L이고 멀티플 모멘트고 Y축이 앰플리튜드인
CLTT고요. 아, 그냥 그린 게 아니라 내가 DL을 그렸구나. CLTT에다가 L 곱하기 2를 곱하고 2파이로 나눠줬어요. 이건 컨벤션입니다. 그래야 이런 그림이 나와요. 근데 어제 보여준 그림이랑 사뭇 다르죠? 그죠? 어제 보여준 그림은 이쪽에 뭐가 되게 많고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냥 이렇게만 올라가요. 왜냐면은 그 CMB 그림들 사람들이 그릴 때, 잘 쓰는 컨벤션인데, 잠깐만요. 내가 플랑크를 쳐볼게. 플랑크, CMB. 이건 여러분들이 안 그려보면 모르는 펀 팩트가 있어요. 뭐냐면, 이 그림들이 다, 아이고, 이 봐요.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로그 스케일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부터 리니어 스케일. 이렇게 그려놓으니까 로우 앵글러 스케일을 데이터 포인트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이는 건데 전부 다 리니어 스케일로 그려버리면 아까 내가 그려 보여준 것처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라지 앵글러 스케일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기만 로그로 이렇게 펼쳐 놓은 거예요. 이렇게. 음, 이게 E 파워 스펙트럼이고 GB 파워 스펙트럼이고 T 파워 스펙트럼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렌징을 그 텐서 모드를 안 넣었는데도 BB가 나왔잖아요. 이 BB는 몇 번 얘기했지만 이 모드 폴러라이제이션이 렌징이 되면서 생긴 B 모드예요. 그러니까 요 정보를 가지면 사실 그리고 텐서가 없다고 가정하면 이걸로부터 바로 렌징 포텐셜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CL들을 구해봤으니까 이걸 뭘 할 거냐면 얘랑 힐픽스를 가지고 스카이 맵을 만들어 볼 거예요. 근데 스카이맵을 뭘로 만들 거냐면 지금 이 맵은 다 렌징이 들어있잖아요. 이 토탈은 지금 내가 그린 거는 CL 토탈이란 말이죠. 토탈 말고 렌즈가 안 된 거는 ACL의 언더바 노 렌즈라고 아까 정의를 했어요. 그 렌징이 안 된 것들을 잡아서 그다음에 컨벤션이 여기 돼 있으니까 나눠준 거예요. AL로 나누고 L 더하기 1 나누기 2파이에서 바꾸려면 곱하기 2파이 해놓고 그 다음에 모노폴이랑 다이폴은 그냥 0으로 놨어요. 왜냐면 거긴 별 정보가 없으니까 0으로 놓고 그랬더니 에러가 막 나오죠? 근데 왜 나오냐면 내가 AL로 나눴잖아요. 근데 AL을 0부터 시작하니까 0으로 나눈 거야. 그러니까 파이썬이 그걸 싫어하겠죠. 하지만 왜 에러가 났는지 알면 무서워할 거 없고 그냥 넘어가면 돼요. 그 다음에 이 HP는 힐픽스거든요. 힐픽스에 신 ALM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ALM을 만든다는 거죠. 신세틱 하는 거, 그러니까 신서사이즈 한다는 거요. 그다음에 여기 첫 번째 아규먼트는 아까 얘기했던 TTE, BBT 요 파워 스펙트럼들을 넣어주면 돼요. 요 순서대로 넣어야 돼, 근데. TTE, BBT. 다르게 넣으면 얘가 헷갈려요. 이런 순서대로 넣고 그다음에 맥시멈 L은 2000, 그다음에 New는 true라고 한 게 이게 요 네 개를 이런 순서대로 넣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요 sin ALM이라는 녀석이 ALM들을 만들어줘요. T, E, B 이렇게 세 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ALM들을 가지고 맵을 그리고 싶은데 그거는 힐픽스에 있는 역시 ALM2 맵이라는 펑션이 있어요. 거기다가 역시 동일하게 T, E, B 순서대로 넣어주면 T맵, Q맵, U맵을 줘요. 그 다음에 이 맵들 중에서 첫 번째 인덱스 0은 템퍼러처 맵이고 1은 Q맵이고 2는 U맵이에요. 그 맵을 그리려면 이제 이 Q, U, T 맵들이 레인지를 어느 정도 알아야 되니까 레인지를 넘파이에서 미니멈 맥시멈으로 구했죠. 템퍼러처는 한 마이너스 500에서 500, Q랑 U는 20에서 마이너스 20 정도. 그래서 그린 거예요. HP에 몰뷰라는 펑션이 있는데 이 몰뷰라는 펑션이 스카이맵을 그려주는 펑션이고요. 그다음에 맥스랑 민을 정하고 그 칼라맵을 제스로 했어요. 이게 CMB 사람들이 많이 쓰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타이틀은 Temperature Q and U Map. 그래서 방금 그린 우리가 구한 템퍼러처 맵이에요. 이거는
어떤 다른 우주에 있을 법한 바로 그 템퍼러처 맵이고, 그리고 Q 맵이고 U 맵이에요. 뭔가 굉장히 랜덤해 보이죠? 그죠? 뭔가 스트럭처 잘 없어 보이는데 여기에서 스트럭처를 찾는 게 여러분들 과제예요. 알려줄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정말 잘했는지 체크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ALM을 가지고 또 CL을 계산해 주는 펑션도 있어요. 이름이 참 인투이티브하게 힐픽스에 ALM2CL 하고 ALM 넣어주면 돼요. T, E, B. 그러면은 이 ACL 책이라는 데서 요 네 가지 파워 스펙트럼을 주거든요. 그래서 아까랑 똑같이 그린 거야. 여기서 이제 마젠타 닷 포인트는 우리가 방금 만든 랜덤 리얼리제이션이고요. 그리고 이 빨간색은 우리가 넣은 인풋 CL이에요. 보면은 마젠타가 스프레드가 있긴 하지만 인풋 CL을 잘 따라가잖아요. 그죠? 뭔가 잘한 거지. 응. 이렇게 항상 코드를 돌린 다음에는 체크를 해봐야 돼요. 내가 바라는 결과가 나왔는지. 템퍼러처도 있고 E 모드도 잘 나왔고요. 그리고 B 모드는 0이에요. 왜냐면은 내가 텐서 퍼터베이션을 초기에 안 넣었고 지금 이 맵을 그리기 위해서는 그 렌징이 안 된 no 렌즈 파워 스펙트럼을 썼잖아요. 그래서 B 모드는 당연히 0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T는 템퍼러처 E 모드 크로스 코릴레이션인데 요 모양을 따르는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뭘 했냐면 잘 됐습니까? 이제는 뭘 하고 싶냐면 한 번은 요 맵을 가지고도 그러니까 지금 방금까지 한 거는 ALM을 가지고 CL을 구한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제곱해서 더한 거죠, 그냥. 근데 우리가 맵도 있잖아요. 요 맵. 요 맵을 통해서도 구할 수가 있냐 하면 당연히 있죠. 그리고 힐픽스에서 그 펑션이 뭐냐면 아나페스트예요. 그래서 HP에 아나페스트에다가 템퍼러처 맵을 넣고 그 다음에 맥시멈 2000까지 해봐. 그러서 이제 계산하면 ACL 아웃이라는 게 나오고 걔랑 아까 우리가 구한 거랑 구해보면 이렇게 결과가 돼요. 요 대시드 라인은 처음 인풋이고요. 마젠타는 내가 ALM으로 구한 파워 스펙트럼이고 이 사이언은 맵에서부터 구한 파워 스펙트럼이에요. 어, 비슷하다가 달라지네. 왜 달라지냐면 레졸루션을 다르게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맵을 하면 한 번 우리가 스무딩을 한 거랑 같이 똑같거든요. 스무딩을 하면은 포리에 스페이스에서는 파워가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스무딩 스케일 정도 밑에서 파워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 이그젠플에서는 뭘 했냐면 우리가 캔브를 이용해서 코스모스가 파라미터를 넣고 파워 스펙트럼을 구했죠. 그 다음에 힐픽스를 이용해서 그 파워 스펙트럼을 가지고 ALM을 구했고 ALM 리얼리제이션을 구했고요. 어떤 있을 법한 우주에서 그리고 그 다음에 이 ALM을 가지고 맵을 구했죠. 그죠? 자, 그게 바로 우리가 한 일입니다. 우리 쌤. 자, 첫 번째. 우주 모형과 CMB 파워 스펙트럼. 이게 어제 잠깐 얘기했던 건데, 여기서 하는 게 뭐냐면, 왜 이래? 우주 모형을 바꿔가면서 캔브에서 지금 방금 보여준 거는 이제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파라미터에서의 파워 스펙트럼이었거든요. 근데 그 파라미터를 바꾸면서 파워 스펙트럼이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보자는 거예요. 어떤 파라미터들을 바꿀 거냐면 허블 상수. 요즘 허블 텐션이라고 막 핫하죠. 그래서 허블 상수를 바꿨을 때 CMB 파워 스펙트럼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세요. 그리고 바리온 밀도는 오메가 BH, OMBH2 그 파라미터죠. 그걸 바꿨을 때 암흑 물질은 OMCH2 그리고 암흑 에너지 밀도는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 커베처. 그 커버처랑 암흑 물질이랑 발연을 다 더하면 1이 돼야 되거든요. 암흑 에너지랑. 근데 그거를 이제 바꾸면 암흑 에너지 밀도도 바꿀 수 있어요. 알겠죠? 그리고 초기 우주의 양자요동 파워 스펙트럼은 그 A of S랑 NS 그 두 파라미터를 바꾸면 돼요. 그리고 제2원화의 옵티컬 데프는 아까 타우라는 숫자 있었잖아요. 0.054. 그거를 조금씩 바꾸면 돼. 그래서 그걸 바꿀 때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보자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비슷한 그림을 그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도 되고, 사실 이건 오픈엔디드라서 여러분들이 이걸 똑같이 만들어 봐도 되고, 아니면 뭐 애니메이션을 만들어도 되고, 아니면 그냥 한 그림을 여러 개 쫙 해서 한 100페이지를 만들어도 되고, 그건 여러분들 자유지만 재밌게 만들면 좋겠죠? 여긴 뭐 한 거냐면 커버처를 바꿨을 때, 다크 에너지를 바꿨을 때, 오메가 람다를 바꿨을 때, 베리온을 바꿨을 때, 메터를 바꿨을 때예요. 근데 이게 약간 트리키한 게 왜냐면 이 사람들이 요거만 바꾼 게 아니라 다른 거 어떤 거를 픽스한 채로 이걸 바꾼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걸 다 픽스하고 요거만 바꿔도 이렇게 안 나올지도 몰라요. 왜냐면 여기 히든 어썸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얘가 어떻게 그려졌는지 찾아보는 것도 재밌긴 하겠죠. 음. 다크 에너지 효과를 보면은 이건 어떤 효과냐면 다크 에너지가 더 많을수록 CMB가 우리가 적색이동 1100에 있잖아요. 걔가 더 멀어지는 거예요. CMB가 더 멀어져. 멀어지면은 보였던 애들이 더 작게 보이겠죠. 잠깐만. 반대인데? 이것 봐. 뭔가 픽트했다. 뭔가 다른 걸 픽스한 거야, 지금 이건. 멀어지면 작게 보여야 돼서 내 생각은, 그러니까 얘가 이쪽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반대로 갔잖아요. 이건 오메가 메타만 픽스한 게 아니라 다른 걸 또 픽스했나 봐요. 어쨌든 이런 비슷한 그림들을 그려보면 돼요. 이게 첫 번째 할 일이고요. 두 번째 실습은 요 그림 제가 설명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파워 스펙트럼이 뭔지를 알려주는 그림이라 그랬잖아요. 이 파워 스펙트럼이 이렇게 모양이 생겼는데 그중에 여기에서 여기까지만 파워를 넣고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나오고 여기에서 여기까지만 넣고 그리면 이렇게 나오고 여기서 여기까지만 그리면 이렇게 나온다 했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 L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이 스트럭처들의 크기가 점점 커지죠. L 값이 커지면 스트럭처들이 작아져요. 중간 제일 작고. 그리고 앰플리튜드가 크면 클수록 이 두 가지 색의 격차가 컨트라스트가 더 심해지죠. 앰플리튜드가 낮은 애들은 컨트라스트가 좀 적고. 그렇죠? 요거를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모닉 스페이스에서 다양한 필터를 적용하는 얘기는 L 컷을 주든지 아니면 가우시안을 곱하든지 해서 그 아까 우리가 CL을 넣은 다음에 힐픽스가 맵을 줬잖아요. 그죠? 그 CL을 다르게 넣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힐픽스가 이런 여러분들이 그 인투이티브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맵들을 줄 거거든요. 그걸 한번 해보시라는 게 두 번째 실습입니다. 세 번째는 어제 이제 가우시안 프로세스로 요 식을 우리가 계산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우리는 하나의 우주에 갇혀 있지만 다른 우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른 우주들에서 CMB가 다른 모양이 있을 거고 다른 우주라는 건 사실 다른 랜덤 시드거든요. 그러니까 다 그 힐픽스를 이용해서 다른 맵을 그리면 그게 다른 우주의 맵인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앙상블 에버지를 구한다는 건 그 예를 들면 1000개면 1000개 제가 여러 번째 써놓은 거는 CMB 파워 스펙트럼은 픽스를 하고 한 1000개쯤 유니버스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이 되는 거지. 1000개쯤의 유니버스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파워 스펙트럼을 각각 구해요. 그 다음에 그 파워 스펙트럼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해봐서 과연 우리 한 우주에서 만든 파워 스펙트럼이랑 정말 앙상블 에버리지를 한 파워 스펙트럼이 얼마나 다른가 그거를 보자는 거죠. 근데 요 네 개 중에 하나는 요 포뮬라는 좀 다를 거예요. 뭐가 다를 건지 예측할 수 있을까요? 힌트를 주면 네 개 중에 하나가 달라. 딱 봐도 달라. T 맞아요. T는 좀 다를 거예요. T는 어떻게 다를지 한번 생각해 봐요. 네 번째는 이것도 재밌는 건데 이게 아까 얘기했던 그 Q맵이랑 U맵에서 패턴을 찾는 건데 처음에 0.5도 크기 갖는 가우시안 필터로 스무딩을 해요. 가우시안 필터라는 거는 가우시안 이렇게 곱하는 거지 가우시안을. 그런 다음에 스무딩 한 다음에 맵을 구할 수 있잖아요. 힐픽스에서 맵을 구하고 그다음에 로컬하게 온도가 높은 지역이랑 낮은 지역을 찾아서 온도가 제일 높은 것, 픽이 제일 높은 것부터 한 2만 개, 픽이 제일 낮은 것부터 한 2만 개 그렇게 잡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도 곱하기 5도의 정사각형을 만들어서 템퍼러처를 다 스태킹을 해요. 다 더해. 그러니까 픽 위치를 센터로 두고 그 주변에 다 템퍼러처를 더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 하면은 재미없으니까 QR이랑 UR 편광을 또 다 더해봐요. 어떻게 정의됐냐면 Q랑 U는 이렇게 우리가 얘기했던 그 지금 맵상에 있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Q맵이 있고 U맵이 있잖아요. 그럼 센터 밸류에서 어떤 파이 이 각도를 정의한 다음에 픽이 있으면 픽 주변에서 이렇게 돌아가는 각도를 정의한 다음에 요 코사인이랑 사인을 곱해주면 Q맵과 U맵에서 UR을 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개를 더해보라는 거죠. 템퍼러처 맵도 더해보고 QR과 UR 맵도 더해보고.